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혹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희귀질환인데 보통 5,000명에 1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모공성 홍색 비강진인데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공성 홍색 비강진의 정의와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라고 들어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히 모공성 홍색 비강진을 많이 보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썼는데 우연히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거의 10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소개로 오셨는데 그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을 처음 보게 됐는데 사실 드문 질환이죠. 그래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건 원래 희귀 질환이고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심하다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이제 블로그에 썼었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다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환자분은 이제 다행히 잘 나아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 굉장히 심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질환이 뭔가라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피부 질환의 치료라는 게 모르는 병이라 하더라도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계통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방법대로 치료를 했더니 뭐 결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환자분들이 계속 오시게 돼서 누적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영상을 만드냐면 모공성 홍색 비강진을 제가 치료를 하면서 중간에 임상보고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해봤더니 이러이러한 패턴도 있고 이러이러한 패턴도 있더라라는 걸 알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희귀질환이고 그리고 양방 피부과적으로는 치료가 좀 어려운 병이죠. 사실은 사실상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진단도 잘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받았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보습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공성 홍색 비강진의 정의는 뭐냐면 모공성 홍색 비강진인데 중요한 건 비강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비강진이라는 게 뭐냐면 쌀겨, 비강이거든요. 이게 진 형태를 보이는 거죠. 즉 각질이 쌀겨 같은 각질들이 피부에 생기는 게 비강진인데 그게 모공에 생기는 거죠. 어떻게? 붉게. 즉 그래서 붉은색의 좁쌀 같은 그런 쌀알갱이들이 똑똑똑똑똑 생기는 거죠. 모공에. 근데 그게 각질 형태로 생기게 되죠. 근데 점을 수만 개를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넓은 판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처음에는 점점 찍히면서 까칠까칠한데 그게 커지면서 넓은 판 형태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공에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인 사진을 보게 되면 넓은 동그란 건선 같은 판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에 주로 생기고 그리고 얼굴이나 이런 몸에도 생기는데 모공성 홍색 비강진처럼 모공에 생기지만 모양은 모공이 아니라 넓은 동그란 그래서 건선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에 생기게 되면 동글동글해서 건선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면 손바닥, 발바닥에 있으니까 이제 농포성 건선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손습진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한포진으로 오해되거나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라는 별도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병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제 날 때부터 유전형으로 생기는 소아형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 손이 빨개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이 빨갛고 발이 빨갛고 이제 손발바닥이 빨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유전형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에 의해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력을 따져보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유전형 패턴이라서 날 때부터 생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닌 형태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머리나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얼굴 그리고 상체로 시작을 하면서 쭉 퍼지게 되면서 손발바닥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퍼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형태가 있고 비전형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국소적인 형태가 있고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손발바닥이 빨갛게 되면서 각질이 두껍게 생깁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몸에 모공성 홍색 비강진처럼 이제 이렇게 점점점 생기면서 붉은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까실까실하고 건조합니다. 그런데 가려움증은 건조한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아토피처럼 굉장히 심한 가려움보다는 건조함에 의한 가려움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류는 대체적으로 보면 성인형과 소아형으로 분류하는 게 큰 분류입니다. 이게 치료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인형과 소아형 중에서 치료가 잘 되는 형태는 당연히 성인형입니다. 성인형은 이제 보통 40대에 많이 생기거든요. 소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4세 이전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이 가미되는 게 소아형이고, 성인형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건 치료가 무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인형과 소아형을 구분하는 게 좋아서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소아형으로 분류하는 게 좋고, 갑자기 최근에 생겼어요. 뭐 20대에 생겼어요. 40대에 생겼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성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적인 형태와 비전형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죠? 당연하겠지만 전형적인 형태가 치료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하진 않고 몸에 다 퍼진 경우, 그죠? 얼굴도 있고 몸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퍼진 형태, 전신형인 경우와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는 국소형인 경우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전신형이 훨씬 더 잘 낫습니다. 온 몸의 전신으로 얼굴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퍼진 경우가 치료했을 때 호전되는 반응이 더 빠르게 되고, 그리고 쭉 없어지는 그런 호전 과정이 빨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손발바닥에만 발생하는 그런 소아형, 그리고 손발바닥에만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발바닥에 있고 몸에도 퍼져 있다, 이런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게 되면 잘 낫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아형과 성인형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전신형과 손발바닥에 있는 국소형으로 나누게 되겠는데, 전신형이면서 성인형이 가장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소아형인데 손발바닥에만 있는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게 이제 한방적으로 보게 되면 치료 방법은 첫 번째는 청열입니다. 열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비강진이라는 중요한데, 비강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장미색 비강진, 모공성 홍색 비강진 이런 건데, 이게 비강진의 형태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감기를 앓거나 뭔가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열이 난 후에 열꽃이 피는 게 비강진이거든요. 비강진의 패턴들은 대부분 비슷하게도 열을 내려주는 게 첫 번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약들을 주로 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산하는 약입니다. 사실은 비강진은 감기랑 비슷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자분들한테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피부에 딱 뭉친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딱 낀 겁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면서 피부가 뻘겋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장미색 비강진,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즉 발산하는 약, 땀을 내주는 약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피부에 열을 쫙 풀어주면서 땀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비강진의 각질들이 싹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청열과 발산을 조화시키면서 치료를 해주게 되면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천천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치료했을 때 예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좋아지냐면, 대부분 치료하게 되면 이제 얼굴과 몸과 팔, 다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부위는 체간부입니다. 체간부가 쭉 없어지면서 얼굴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지, 하지가 없어지고, 제일 늦게 없어지는 데가 손발바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치료할 때는 손발바닥이 좋아지는지는 보지 마시라고 하고 몸이 좋아지는 것만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싹 좋아져. 그러면서 손목이 없어지면서 손바닥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이 점점 얇아지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 예후가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싹 없어지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희귀질환인 모공성 홍색 비강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